안녕하십니까. 좀 제가 시즌 중에 이 손님을 잘 못 모시는데 여러 차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모셨습니다. 조계현 KBO 전력 강화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화를 이제 드려서 한번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 엔트리 발표를 하기 전이었죠, 그죠? 그렇죠. 엔트리 청약이 전인 것 발표를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모셔서 엔트리 발표의 어떤 그 뒷이야기라든지 우리 또 항주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목표, 또 뭐 어떻게 전망, 대표팀의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엔트리 발표를 하고 네. 제일 이제 큰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큰 일은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도 아무래도 이제 24세, 25세 네네. 제한도 네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누적된 선수들은 극한 뭐 소수로 정해져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네. 들여다봐야 될 거, 또 현장 가서 직접 뭐 체크해봐야 될 부분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서 위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7월에 이제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 실업 리그 선수들 그죠? 뭐 거기는 뭐 사회인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실업이잖아요. 그게 대회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회를 마치고 대표 선수 발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네.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 이번에 제가 듣는 정보로는요. 네. 사회인 야구가 이번에 동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지방 각 지역에서 예선에서 음. 이제 성적을 거둔 팀들이 모여서 네네. 이제 본선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저희도 거기에 지금 대표팀 코칭 스텝하고 음. 답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셔야죠. 네네. 가셔야죠. 직접 이제 보시고 또 하는 게 우리 전력 분석도 같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그죠? 대만 이 두 팀이 가장 중요한데 이 우리가 WBC 때 정말 뭐 호주한테도 지고 일본한테 사실 이제 그날 저도 호주 일본전 제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도쿄돔에서 보면서 그때 일본전 같은 경우는 이 콜드 게임 바로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콜드 게임, 뭐 사실상은 콜드 게임이지 뭐 대패나 초대패나 뭐 똑같은데 그래도 콜드 게임은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잖아요. 콜드 게임 거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근데 좀 불안불안했는데 WBC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술위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네, 전에는 그 기술위원회로 있다가 음. 이번에 전력 강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죠. 그럼 우리 이제 대표팀 구성하는 거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국가대표팀이라든지 리그의 뭐 어떤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름 그대로 전력 강화위원회거든요. 네네. 그래서 2군도 좀 들여다보고 2군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1군에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유망주들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대표의 에이스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체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 우리 WBC 왜 폭망했어요? 지나간 대회 좀 논하기는 좀 그런데요. 근데 뭐 알아야지 또 반복을 안 하니까 또 아마 예. 우리 선수들이 이번 WBC 경기를 통해서 어린 선수들 또는 뭐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 모든 야구인이라고 그러면 느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시 대표팀이라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5세 미만 대표팀 형제의대를 극화를 둔 게 이제 대표팀도 키워서 또 육성을 해서 선수들에게 희망을 좀 전달해 주자. 네. 그래서 대표팀도 그 해만 좋아서 성적이 좋아서 대표팀에 차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 선수로서 차출이 돼서 육성을 하는 방법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항주 아시안 게임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젊다 그죠? 예, 젊은 많이 선수들, 젊죠. 예, 많이 젊은 젊죠. 선수들로 하기로 했고 우리가 이전에는 아시안 게임 좀 2018년 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도 그때 사실 이제 베스트 멤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베스트 멤버라기보다는 좀 젊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로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우리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그때 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그때도 조금 젊은 선수 위주로 좀 가긴 갔죠. 그때 병역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불안감은 좀 없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국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황제우 대회를 어떻게 치러줄까. 물론 황제우 대회 가서 뭐 성적은 기본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좋은 국제 경험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연도에 벌이는 국제 대회 또 뭐 그 다음 대회 열린 이런 대회까지 쭉 연계를 저희들이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야말로 베테랑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은 황제호는 너무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성장을 잘해줘야 되는데 국제 대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좀 스스로 느끼고 발전해서 다음 WBC까지 좀 연결해 줘야 되는데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행히 또 기대하는 부분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국가대표 구성을 했고 형제우 대회를 거쳐서 차출되지 못했던 나머지 선수들, 이 선수들도 아마 기회가 되면 어린 선수들이지만 나도 대표팀에 차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형제우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야구의 포인트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와일드카드 3명을 선발을 제일 먼저 딱 1번으로 이렇게 먼저 픽한 선수가 누구였어요? 와일드카드 우리 3명 중에. 뭐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로 그냥 딱 이제 이렇게 왜 계속 오래 이렇게. 예, 위원들이 거의 이제 이 선수는 꼭 필요한 선수다라고 나왔던 선수가 이제 박세웅 선수하고 선수. 구창모 선수. 구창모. 예, 바로. 투수는 이제 투수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연령이 적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리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래도 국제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두 선수가 동시에 의원들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이렇게 최근에 계속 페이스가 좋아요, 그죠? 네. 예, 4월에 많이 안 좋다가 5월부터 이렇게 좀 이거 뽑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잘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대회가 이후에 열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선수들 지금 페이스가 어떤가 하는데 이거 또 잘 던졌구나 이렇게 계속 좀 보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죠. 컨디션은 좋을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제 박세영 선수 경우, 구창모 선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로야구에 이제 경력이 좀 있고 그런 컨디션 조절들을 스스로 슬럼프도 좀 짧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네. 요령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내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낫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이제 향제우 대회까지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구창모 선수는 뭐 그때 3주라고 그랬는데 6월 말에 다시 좀 검진을 네. 좀 한번 받아본다 그러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건데요, 일정상으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다행히 대회가 9월 말부터 해서 10월인데 네. 야구가 10월 초에 있어요. 네네네. 첫 경기가 10월 초에 있으니까 부상 선수들이 한 달 전에만 합류를 해주면 어느 정도 그 본인들 스스로 회복 능력들이 있으니까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부상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상무에서 원래 잘할 때 그 2021년에 잘할 때 폼은 또 아니거든요,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상무에 있는 선수한테 뭐 이렇게 뭐 약간 숙제 같은 것도 의논도 하고 뭐 같이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구단에서 굉장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덜컥 뽑혀서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김종국 감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내부 선발 위원들 평가는 좋았다면서요? 내부 야수 우리 위원들 그 평가는 거의 뭐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였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기아에서 이제 커리하이 찍을 때 내야 외야를 가 포수만 제가 알기로는 포수만 빼고는 투수하고 투포수만 빼고는 거의 전 포지션을 다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원준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싫은 표현이나 뭐 피곤하다 이런 부담감이 없이 소화를 다 해줬다는 거죠. 외야에서 송구 능력, 그다음에 공격력, 주로 플레이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단장 하셨으니까 네. 가까이서 또 지켜보신 부분이 또 약간 플러스 되는 그런 점수 주시는데도 꼭 영향을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았던 것 않아. 같고요. 그렇진 예. 일단은 대표팀은 최고의 멤버로 구성을 해서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선수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근데 못 뽑았는데 네. 그래도 조금 아깝다 이런 선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한 대표적으로 몇 명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SSG의 오원석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제일 먼저 생각을 예, 하고 있었어요. 선발 네. 자원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어리지만 뭐 기아의 윤영철 윤영철. 기타 뭐 음. 롯데 뭐 김진욱 같은 선수, 김진우 선수. 뭐 LG의 박명근, 뭐 하여튼 LG 박명근. 네. 지금은 제가 이름 거론이 다 안 되지만 롯데 한동희 선수는 좀 한동희 어떻게 선수도 아쉬운 경우죠. 왜냐하면 포지션이 중복돼서 좀 포지션 중복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삼루와 저희가 문부경 선수하고 네네. 노시환 선수하고 노시환. 두 명을 3루로 픽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걸 또 포지션을 1루, 3루로 1, 3루. 나눴던 이유는 요새는 좌타자들이 많아요. 일단 3루 수비와 1루 수비는 동일하게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두 선수가 됐지만 한동희 선수도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선수 구성을 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25세 미만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내구성 피지컬이 좋고 장래가 보이는 선수들이 많다. 우리 예, 그래서 이건 한국 야구의 굉장한 희망적인 부분이다. 자원이 조금 적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이. 이번에 구성에서는 자원이 좀 적죠. 음. 이의리, 구창모, 네. 최지민 네네. 세 선수인데 네. 공교롭게 왼손 자완 투수들이 좀 경험적인 부분에서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 또 IPBC 아시아 프로 선수권 대회 좀 통해서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저희들이 이제 WBC 3년 후에 WBC를 가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걸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선수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수는 김영준 선수가 이제 아파요. 그죠? 예, 네. 부상 때문에 이게 실전 경험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선수도 아마 좀 본인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 글쎄 선수가 놀랄까요? 대표팀 들어오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놀람이 이제 나 예. 뽑혔구나 이게 깜짝 좋아서 이 기쁨에 그런 그러니까 나 뽑힐 거야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 포수 같아요. 부분에서는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5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다 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고 나이 연령대 선수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뭐 20세, 21세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김영준 선수가 상무 가기 전에 네네. NC에서 보여줬던 그 기술이면 충분하게 앞으로 대표팀의 캐차 부분을 포수 부분을 충분히 맡아줄 수 있다. 롯데 정보건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실 그 젊은 선수가 주전 뛰는 선수 자체가 많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건 선수 같은 경우 한번 좀 체크를 하셨나요? 많이 했죠. 정봉훈 선수도 지금 롯데에서 잘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장 근접한 후배에서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아쉽게 이번에는 합류를 못했는데 뭐 어린 선수들 경우에 뭐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부분이고 대회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네. 일본 대만 이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대만이 이번에 좀 대표급 선수들이 더 많이 좀 합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거의 확정적인가요? 제가 듣는 정보로도 거의 대만 대표팀은 프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스트로 나온다는 정보가 좀 있고요. 베스트로. 네, 베스트로. 근데 뭐 대만도 아시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회보다는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구성부터 해서. 네네. 그래서 위협적인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시아 대회는 마이너 선수들하고 사회인 선수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구성을 좀 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뭐 이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그 전력 분석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만도 이제 어떤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네. 또 저희들이 또 정보를 또 파악을 해서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또 외야수도 이게 3명이 딱인데 강백호 선수도 이게 외야를 좀 경험을 한 부분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나왔는데 외야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사시면 어떻습니까? 본래 외야는 대표팀 구성을 하면 4명 정도 보통 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세 선수만 딱 포지션을 한 게 내구성이 일단은 좋다. 왜냐하면 아시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 신경을 써야 되고 올인을 해야 될 팀이 대만, 일본이니까 딱 두 팀이죠. 딱 두 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팀 선수들 중에 외야로 급하면 갈 수 있는 선수가 강백호 선수도 강백호 있고 그다음에 또 김혜성이나 김시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외야 경험이 한 번씩은 있어요 팀에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임에 외야들이 좀 피곤하고 세이브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선수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명으로 국한되게 좀 했습니다. 장현석 선수, 그 아마추어 장현석 선수 유일하게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이 선수는 어느 경기에 그럼 좀 나오게 될까요? 일단 대만, 일본전에 저희들이 총력을 네,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중국전도 많이 향상이 돼서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총력전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중국도 이제는 중국도 이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팀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홍콩이나 기타 팀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주요 선수들을 좀 세이브 시켜주고 거의 뭐 완투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혁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뭐 파키스탄이나 기타 팀이 우리 팀의 조에 들어오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경험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이 100% 결정을 아직은 안 했다. 당장은 뭐 지금 뭐 다음 달에 임박한 청룡기 이렇게 또 데뷔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인터뷰한 걸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어떻게 이 장현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가나요?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정보는 뭐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들은 정보는 없고요. 네네. 이제 간헐적으로 들리는 거는 대표팀을 뽑아주셨는데 네. 보온을 해야 되지 보온을 해야 않을까 된다. 라는 말은 전해 들은 적은 뭐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도 KBO 리그 쪽으로 조금 기운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뭐 선수의 마음이니까 그죠. 뭐 개인 생각은 또 저희가 존중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 문동주, 김도영 이 두 선수 때문에 제가 전화를 두 선수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잡을 조계현, 이강철 기록은 이강철 감독이 훨씬 낫죠. 은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른 의미지. 우리